안녕하세요. 카페글빵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창업을 했는데 매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은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은 카페 창업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카페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팔고 싶은 제품만 선택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카페 폐업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국 공식적인 폐업률이 70%에 육박하고요. 비공식적인 폐업률까지 감안하면 90%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제가 카페 창업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이런 폐업률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공감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창업하는 단계를 보면 폐업하는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국 폐업률이 70%라는 건 공통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대부분이 창업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창업 결정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바리스타 제과 제빵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제과 제빵 관련 정보를 찾으면서 국비 지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국비 지원 중에서 내일 배움 카드를 받으면 지원받아서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게 되고 카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원을 알아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HRD 통해서 학원을 찾게 되고 학원을 검색해보면 모두 자격증 학원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가깝거나 좀 더 싼 학원을 찾아서 바리스타, 제과 제빵 자격증을 배우게 되고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 창업을 준비합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 찾게 되고 괜찮은 자리를 알아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면 임대 계약을 맺고 카페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세팅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 대부분 세팅하는 제품은 납품받는 제품들이고요. 원하는 제품들을 세팅하고 나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떠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창업을 준비해서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카페 창업을 준비했을 때 망하는 이유는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바뀌었고 준비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카페 창업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100점 100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제대로 준비해서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건 면적입니다. 몇 평 정도 되는 규모로 창업하실지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월 순수익을 얼마나 벌고 싶은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걸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10평짜리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100평짜리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방식을 창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면적에 따라 컨셉은 물론이고 판매하는 제품이 달라지고요. 면적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규모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원하는 면적을 생각했다면 해당 공간에서 얼마나 벌고 싶은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걸 매출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하는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역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월 2천만 원을 하려면 사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500만 원을 하면 되겠죠. 이걸 일별로 계산하면 월부터 금까지 250만 원을 하면 되고 주말에 250만 원을 하면 됩니다. 그럼 평일 기준으로 50만 원을 하면 되고요. 주말에는 125만 원씩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달을 하면 매출이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야 하는 건 매일 평일 50만 원,
주말에 125만 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보통 개인 카페 기준으로 객단가를 10,000원으로 책정하니까 매일 방문자가 50명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말에는 125명이 와야 합니다. 매일 10,000원씩 팔아주는 고객이 평일에 50명, 주말에 125명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객단가 10,000원이 지켜져야 되고 방문 고객 수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건 매출 공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매출은 유입량 전환율 객단가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치되어야 원하는 매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이 공식 기준으로 창업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를 확인해 보니까 80% 가까이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매출 계획을 월 2천만 원으로 세워두고 창업했을 때 월 순수익은 800-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없이 창업하는 경우에 보통 한 달에 500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버는 돈을 확인해 보면 100-150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매출 5만 원이다. 손님이 없다. 오늘도 매출은 빵이네요. 이런 안타까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출 계획 없이 오픈하고 수익을 생각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 오픈하고서라도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카페는 창업할 때 동선을 고려해서 장비를 세팅하게 되는데, 뭔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카페는 시작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면적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순수익을 계산하고 나면 그때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세팅해야 되는데요. 매출을 50만 원 하기 위해서는 객단가가 10,000원이고 1방문자가 50명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그리고 디저트 하나 주문하면 객단가가 얼마나 될까요? 평균 6-7,000원 정도 됩니다. 잘 보세요. 카페 창업해서 많이는 말고 간단하게 디저트 몇 개 정도 놓고 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요즘 들어 많은데, 그렇게 팔았을 때 객단가가 6-7,000원이면 이미 객단가에서 -30-40%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방문자가 50명이 온다 해도 매출은 30-40%가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 방문해야 하는 고객 수마저 50명이 오지 않는다면 매출의 마이너스 폭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80%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객단가를 10,000원으로 팔려면 10,000원에 팔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야 돼요. 베이커리 종류 중에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은 빵 그리고 케이크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빵과 케이크는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 세팅되고 나면 방문자가 줄더라도 매출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건 객단가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 방문자를 50명으로 생각했는데 30명밖에 오지 않을 경우 마이너스 폭은 40%죠. 그럼 방문자 30명을 기준으로 객단가를 높여서 일매출 50만 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객단가가 27,000이 되면 매출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객단가를 자유롭게 조율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배우고 빵을 배우고 케이크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팔 수 있는 제품을 배워서 고객 선호도에 따라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계획이 세워지면 여러분은 최소한 망하는 카페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되는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카페 창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카페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카페를 창업하고 나면 반드시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카페가 생겨날 거예요. 그럼 그 카페는 여러분의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단 얼마라도 싸게 팔려고 할 겁니다. 그때 같이 가격을 내리면 치킨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건 같이 죽는 거예요. 옆에서 가격을 낮출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이 아닌 가치를 팔아야 합니다. 제품을 팔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치를 팔게 되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를 판다는 건 컨셉을 말하는데요. 카페는 컨셉이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컨셉으로 카페를 창업하느냐가 성패를 결정짓는 거고요. 컨셉을 팔 때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흔들림 없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페 컨셉은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만드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죠.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은 제3의 장소라는 컨셉 때문입니다. 직장과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셀러리맨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곳이 없었고 휴식을 취하거나 힐링을 위한 공간이 없었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제3의 장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의 스타벅스가 탄생했습니다. 스타벅스 슬로건을 다들 아시죠?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공간을 팝니다. 제3의 장소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내부는 시원시원한 분위기고 로고 또한 편안함을 주는 그린 계열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런던 베이글은 어떨까요? 런던 베이글은 2019년 안국역점을 1호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는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했던 시기죠. 그때 사람들의 가장 큰 갈증은 여행길이었습니다. 여행길이 막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됐고 여행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명품으로 눈을 돌리면서 명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때 런던 베이글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행길이 막힌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여행 분위기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카페를 창업한 거죠. 외부부터 내부까지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냥 해외에 있는 느낌입니다. 고객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런던 베이글은 급성장하게 되고 지금은 잠실, 제주 등 지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 창업 준비하면서 레드오션 시장이니 포화 상태니 그런 말 이제 듣지 마세요. 경쟁 없는 시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레드오션 시장이고 포화 상태가 좋은 건데 그건 이미 수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든 장사든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모객입니다. 레드오션 시장이라는 건 이미 고객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컨셉이에요. 확실한 컨셉을 지닌 카페를 창업하면 여러분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카페를 창업할 수 있고요. 제2의 스타벅스, 제2의 런던 베이글 카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카페를 창업하려면 가장 먼저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의 다른 순수익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 다음 40%를 순수익으로 잡고 매출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주간 계획, 1일 매출 계획을 세우시고요. 매출 공식에 대입해보세요. 객단가와 방문 고객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매출을 만들기 위한 객단가를 정하고 객단가를 맞출 수 있는 제품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계획이 되면 그때 필요한 과정을 배우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컨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컨셉을 인지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홍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준비하는 카페 창업 과정과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준비 과정이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성공의 문턱에 한 발짝 다가서신 거고요. 만약 차이를 모르겠다면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순서를 비교해 보세요. 카페 창업한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도 높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카페 창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매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페글빵이었습니다.